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라인, X라인, 레이, 여기 렉탱까지 공부했을 겁니다. 렉탱의 필렛과 챔퍼까지 공부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X라인과 레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X라인은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게 X라인이었고, 레이도 마찬가지로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것이 레이였습니다. 근데 X라인은 무한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무한대의 선을 그린다고 해서 무한선이고, 레이는 반만 무한대의 선을 그린다고 해서 반무한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잠깐 볼까요?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X라인과 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X라인과 레이가 있고요. X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어포인트, 즉 중심점을 물어봅니다. 중심점 지정하면 through 포인트, 즉 통과점을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원형 모양으로 생긴, 이걸 방사선이라고 하죠. 방사형으로 생긴 이와 같은 무한대의 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X라인 명령어 실행하면 horizontal, vertical, angle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원형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horizontal은 수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그리는 무한대의 선도 있습니다. 또 버티컬도 있습니다. 수직으로 그리는 무한대의 선이에요. 또 앵글, 내가 각도를 지정합니다. 여기에다 각도를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도, 그러면 60도로 지나가는 무한대의 선을 이와 같이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라인은 전체 4가지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그려지는 무한대의 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 세 번째는 수직으로 그려지는 무한대의 선, 네 번째는 내가 지정한 각도로 가는 무한대의 선, 이렇게 4가지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이는 반무한선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점과 통과점만 지정해주면 해당 점을 통과하는 반무한선이 그려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응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응용한 과제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레이어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뉴 레이어. 첫 번째는 중심선. 컬러는 빨간색. 라인 타입은 센터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센터. 두 번째는 외형선입니다. 노란색이고요. 컨티뉴어스입니다. 컨티뉴어스는 실선이란 뜻인 거죠. 자, 레이어 끄고, 그 다음 폴라 트래킹을 30도로 바꾸고, X라인, 레이어도 먼저 바꿀까요? 중심점 지정하고 0도, 30도, 90도, 150도.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X라인이 그려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심 반지름인 거죠? 중심점이 안 나오네요. 인터섹트 중심점이고 반지름은 40. 네.
그 다음 레이어를 바꾸고 아니네요. 하나 더 있네요. 중심점이고 반지름 20. 또 이번엔 레이어를 바꾸고 옵셋 서클 반지름 55. 자, 선이 다 길죠? 이걸 잘라야 됩니다. 보통 선이 요만큼 조금 나와요. 우리가 지정한 경계로부터 중심선은 조금 나옵니다. 얼마나 나오냐면 대략 3에서 5mm 정도 더 빼시면 돼요. 중심선은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입니다. 실제로 있는 선이 아닌 가짜선입니다. 가상선이에요. 그래서 물체로부터 대략 3mm에서 5mm 정도를 더 빼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일 외곽선을 옵셋 하시면 돼요. 옵셋 5mm. 그 다음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잘라내면 이렇게 선 정리가 끝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선도 제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중심선을 자르기 위해서 임시로 옵셋한 거니까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나왔고요. 각각의 교차점의 중심 반지름이죠. 중심 반지름 10mm, 중심 반지름 서클, 서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가 교차점이 잘 안 잡혀요. 이럴 땐 축소해 보세요. 그러면 교차점 대번에 잡힙니다. 확대하면 교차점이 잘 안 잡혀요. 왜요? 라인 타입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반대로 거꾸로 축소를 시켜버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잡힙니다. 다시 서클 반지름 6.5 서클 다시 서클 다시 서클. 자, 이렇게 잡혔네요. 다시 서클 반지름 3.5 반지름 3.5.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렉탱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란 뜻이죠. 사각형 그리기에는 몇 가지 옵션들이 있었었는데, 자, 볼까요? 렉탱글이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first corner point, 즉 첫 번째 구석점을 누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 other corner point, 즉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혹은 이렇게 대각선을 클릭하셔도 돼요. 또는 반대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렉탱을 그릴 땐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는데 가장 쉬운 거는 좌하단점에서 우상단점으로 클릭하는 게 가장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x가 플러스고 y도 플러스이거든요. 그래서 x, y가 각각 플러스인 방향이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그리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렉탱이 그려집니다. 자, 렉탱을 이용해서 도면 테두리선을 그렸었습니다. 자, A3 용지 사이즈 기억하시죠? 420에 297인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니까 좌하단 클릭한 다음 골뱅이 420, 297 상대좌표인 거죠. 이렇게 상대좌표로 A3 그리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테두리선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테두리선이 도면 외형선에서 10mm 안쪽으로 들어오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옵셋 10mm 클릭하고 안쪽으로 클릭. 자, 이때 컨트롤 1키 누르면 속성창이 나온다고 했고요. 자, 안쪽에 있는 이 테두리 선을 선택한 다음 글로벌 위드 이 값을
주시면 선이 좀 더 두껍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선 두꺼운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도면 테두리 그리는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렉탱에는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렉탱 보시면 챔퍼가 있고 필렛이 있고 위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위드를 이용해서 굵은 선을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mm짜리 렉탱 맞습니까? 네. 위드를 이용해서 굵은 선도 그릴 수 있고, 다시 렉탱 0mm. 그 다음 티크니스하고 엘리베이션은 안 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요? 티크니스는 Z축으로 선을 굵게 그리는 겁니다. 엘리베이션은 Z축으로 이동해서 그리는 겁니다. 안 써요. 이건 3D 할 때는 쓰는 건데 3D에서도 티크니스하고 엘리베이션은 안 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되고요. 필렛과 챔퍼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것, 챔퍼는 모서리를 각지게 잘라내는 것. 그래서 필렛은 깎기,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다고 해서 깎기, 챔퍼는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각지게 잘라낸다고 해서 못따기 또는 못대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한 그 원의 반지름을 물어봐요. 필렛, 그러니까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10mm. 그리고 대각선으로 클릭하니 모서리가 동글동글한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각지게 잘라내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거리로 계산하는 방법과 거리와 각도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렉탱에는 거리 방법만 있습니다. 10mm, 10mm. 그러면 이렇게 각지게 잘라냅니다. 기준점에서 10mm, 기준선에서 10mm 이렇게 떨어진 것, 이걸 디스턴스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렉탱은 이와 같이 도면을 그립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필렛은 별도의 명령어였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또 공부했던 게 바로 필렛이라는 명령어였습니다. 필렛은 두 개의 모서리가 만나는 곳에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주는 걸 필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을 그렸습니다. 수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넘쳐나는 수직선을 그렸고 그 다음에 모자르는 수직선을 이렇게 세 종류를 그렸습니다. 자, 필렛이라는 것, 렉탱의 필렛은 원래 렉탱에 나오는 필렛과 챔퍼는 원래 명령어였습니다. 원래 커맨드로 있었습니다. 원래 커맨드예요. 그런데 사용법이 많이 높다 보니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렛을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필렛이라는 명령어, 챔퍼라는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필렛과 챔퍼는 모디파이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디파이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필렛과 챔퍼입니다. 필렛은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커런트 세팅, 현재 설정값, 자르기 상태, 그 다음 반지름은 0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이 커맨드 라인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읽으시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이용해서 늘 반지름을 바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디어스를 눌러서 반지름 20, 두 개의 선을 클릭합니다. 그럼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됐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필렛 두 개의 모서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지나쳐 있는 나머지 선들도 선 정리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선이 모자라요. 그런데 선이 이와 같이 연장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필렛의 트림 모드 때문에 그런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트림 모드라 하면 자르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선이 반지름을 이렇게 그릴 때 나머지 이 선과 이 선을 자른다라는 뜻으로 트림 모드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선을 반대로 연장도 시켜줍니다. 필렛 명령어 실행할 때 트림 모드에서 노 트림으로 바꿔놓으면 연장이 안 됩니다. 선 정리가 안 일어나요. 자르기가 안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렛의 트림 모드와 노 트림 모드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필렛 트림 모드, 그 다음 반지름이 0일 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지름이 0일 때, 반지름이 0이면 이렇게 원이 안 생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길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최소 1mm 이상 있어야 반지름이 생기는 거죠. 뭐 0.5mm, 0. 몇 mm 이렇게 들어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0이라 그러면 아예 생길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차단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역할을 대신해요? 트림의 역할을 대신해 버립니다. 이럴 때는 익스텐드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모서리를 클릭해서 선을 트림과 익스텐드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과 익스텐드 대신에 필렛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필렛 챔퍼가 쉽기 때문에 얘를 많이 써요. 자, 마찬가지 챔퍼도 똑같습니다. 디스턴스 방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거리. 앵글 방식은 첫 번째는 무조건 거리입니다. 선택했으면 첫 번째는 거리고 두 번째가 이 사이 각도예요. 이 각도를 입력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디스턴스 20mm, 20mm 클릭하면 이렇게 20mm씩 잘리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mm,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mm. 똑같습니다. 챔퍼도 트림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선정리도 일어나고 확장도 일어납니다. 자, 앵글 방식 같은 경우는 거리와 각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30도로 줬습니다. 첫 번째 클릭합니다. 여기는 거리예요. 두 번째로 클릭하면 이렇게 사이 각도가 30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챔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렉탱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렉탱이 폴리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폴리선은 하나로 이어진 연결선을 폴리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렛이나 챔퍼를 쓸 때 반지름 10을 주고 보시면 폴리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한 번에 클릭하면 이와 같이 한 번에 모든 모서리에 필렛을 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필렛을 줄 건데요. 필렛 반지름 10. 근데 필렛은 한 번밖에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렛 명령어 쓸 때 멀티플을 이용해서 여러 번 쓸 수 있게 바꿀 수 있다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필렛과 챔퍼는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과제물을 하나 그려보죠. 자, 예제를 그릴 건데요. 일단 지우고, 자, 중심선으로 바꾸고, 레이 클릭하고 180도 방향 하나, 그 다음에 60도 방향 하나, 그 다음에 300도 방향 하나, 그 다음 서클 반지름 8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진 적당히 잘라내면 돼요. 레이어를 바꾸고 서클 중심점에서 반지름 지름 30짜리 하나, 서클 반지름 20짜리 하나. 다시 서클 교차점에서 다이아메타가 10짜리 하나, 3개가 있습니다. 3번을 그리셔야 돼요. 다시 서클, 다음 반지름이 10짜리 하나, 그 다음 탄젠트 오스냅을 켭니다. 라인, 이 조그만 원에서 큰 원으로 탄젠트를 연결합니다. 라인, 조그만 원에서 큰 원으로. 다시 라인, 조그만 원에서 큰 원으로. 다시, 자, 다시, 다시. 자, 그 다음 옵셋입니다. 옵셋 5mm. 자, 이렇게 옵셋 했습니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얘는 중심선을 정리하기 위한 옵셋입니다. 트림, 중심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옵셋을 한 번 더 했고요. 자, 얘네들은 이제 지우면 돼요. 네? 네, 여기 드렸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하면 되죠. 그 다음 이 부분 반지름이 2짜리입니다. 여기는 반지름 2짜리고 이쪽은 반지름 4짜리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2. 서클 TTR 접하고 2. 서클 TTR 접하고 2. 서클 TTR, 그 다음 서클 TTR, 그 다음 서클 TTR, 반지름 4, 서클 TTR, 다시 서클 TTR, 또 서클 TTR.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트림이죠. 자, 이런 트림으로 잘라내야 할 때는 이럴 때는 경계를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짜투리들이 있거든요. 트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이만큼을. 다시 트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자, 이렇게요. 그 다음 나머지는 트림할 때 경계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트림, 경계를,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트림, 네, 여기네요. 아이고.
다시 또 트림. 그리고 익스텐드 걸려 있네. 트림으로 잘라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트림, 지정하고, 잘라내고, 트림, 지정하고, 잘라내고, 트림, 경계 지정 안 하고, 잘라내고, 트림, 트림, 그 다음에 또 트림,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죠. 서클 TTR 접하고 30 트림, 다시 서클 TTR 트림. 자, 됐네요. 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냅두고 옆에다 다시 그려보죠. 레이어부터 레이 0도 60도 300도 서클 반지름 80. 그 다음 레이어 바꾸고 서클 반지름이 5mm네요. 다시 똑같은 자리에 반지름 10.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데 파이 30이니까 반지름 15. 그 다음 반지름 20. 자, 옵셋 5mm. 선정리하려고 하나 더 옵셋합니다. 트림. 나머지 잘라내면 되겠죠. 펜스. 자, 얘네들은 이레이즈 하면 되고요. 자, 라인. 탄젠트로 연결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모든 과정이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 옵셋 5mm.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여기는 반지름 2mm라고 했습니다. 필렛 반지름 2mm. 클릭하고 되나요? 한 번에 선정리가 끝났죠? 이때 여러 번 해야 돼요. 멀티플. 그래야 여러 번 하죠, 동시에. 다시 필렛 반지름 4mm 멀티플. 한 번 할 거면 몰라도 여러 번 할 거면 멀티플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다시 필렛 반지름 30 멀티플. 다시 또 멀티플. 자, 여기는 트림으로 잘라내야 돼요. 그죠? 트림으로 잘라내면 확대를 해서 이걸 선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합니다. 트림. 그냥 잘라요. 그냥 자릅니다. 대신에 여기가 짜투리 선이 남아 있잖아요. 필렛 반지름 0 멀티플. 그럼 이 선과 이 원이 선정리 되는 거 맞습니까? 반지름 0이니까
응용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트림으로 지우면 모양이 끝났습니다. 필렛과 X라인과 레이의 응용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레이까지, 렉탱까지 공부했습니다. 렉탱글이 사각형 그리기였고요. 사각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리곤이 정다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정다각형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상대 극좌표에서 정다각형 그려봤었죠? 기억나시나요? 상대 극좌표에서 정다각형을 그렸습니다. 바로 그 정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어가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을 그리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폴리곤,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입니다. 폴리곤을 그리는 방법이, 얘는 정다각형인데 1번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두 번째로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세 번째로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다각형. 그 중에 우리가 3번을 상대 극좌표로 그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한 변의 길이가 50인 육각형, 팔각형, 고각형, 십각형을 그리세요 라고 해서 상대 극좌표 할 때 쭉 해봤었습니다. 이제는 상대 극좌표처럼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정다각형 명령어 쓰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처럼 똑같이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51, 다시 서클, 반지름 52. 원에 내접하거나 원에 외접하거나, 그러니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그러니까 둘 다 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폴리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enter number of side, 즉 변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우리가 칠각형을 못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이 나와서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자, 칠각형 그랬더니 center of polygon, 폴리곤의 중심, 원에 내접하거나 원에 외접하는 것은 바로 원의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엣지가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인 n인 정다각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센터 오스냅을 써야 되겠죠. 센터. 그랬더니 뭐라고 또 물어봅니다. Enter an option, 옵션을 입력해 주세요. In circled in circle, circumscribed about circle. 말 되게 어렵습니다. In circled in circle, 원, circle, in, 안에, in circled, 접하는, 내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in circled는 내접하는 이란 뜻이에요. 원 안에 내접하는, circumscribed about circle, 원에 대략적으로 외접하는 이런 뜻입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 두 글자만 봅니다. in. 무슨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다 할 때 쓰는 전치사 in입니다. 그러니까 원 안으로 들어가는 건 내접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in circled in circle, 그 다음 반지름 50이었죠? 원에 내접했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7개. 자, 원의 중심. 자, 외접합니다. 반지름 50. 원에 외접했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7개인데 엣지입니다. 엣지를 그리면
first end point of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점. 이렇게 모서리를 그리면 됩니다. 모서리 하나만 그리면 알아서 자동으로 쭉 계산되어집니다. 첫 번째 점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컨드 엔드 포인트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한 변의 길이가 50이니까 50,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칠각형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클, 반지름 50짜리 하나, 다시 서클, 반지름 50짜리 하나. 그 다음,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그 다음 폴리곤. 폴리곤은 렉탱과 같이 있습니다. 폴리곤 명령어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 모서리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캐드가 모서리의 개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육각형. 센터 오브 폴리곤. 폴리곤의 중심이죠. 자, 그러니까 오스냅 센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들어가 있죠? 자, 원을 클릭해야 중심이 들어가겠죠. 자, 이때 in 시크리브드, in circle, circum 시크리브드 above circle. 어떤 걸 쓸까요? 자, in 시크리브드. 내접하는. 그러면 내접하는 이거 일단 나옵니다. 그죠? 이때 반지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반지름. 아까 원의 반지름을 50으로 줬죠? 그러니까 50 엔터. 내접하는 정다각형 됐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폴리곤, 모서리의 개수, 엔터. 그 다음 센터 오브 폴리곤, 원을 클릭합니다. 서큐um 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외접합니다. 그 다음 반지름 50 엔터. 보통 이렇게 육각형의 경우는 육각머리 볼트, 기계 쪽에서 육각머리 볼트나 육각렌치를 그릴 때 주로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요. 6개 엣지, 모서리죠. 모서리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점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이렇게 정다각형이 나옵니다. 다만 이 첫 번째 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대 극좌표, 골뱅이 50만큼 0도 방향. 그러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원과 관련된 드로잉 명령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크, 엘립스, 도넛. 아크가 제일 어려우니까 아크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엘립스가 그 다음 어려우니까 엘립스 뒤로. 그럼 순서가 도넛, 엘립스, 아크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넛은 말 그대로 그냥 도너츠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도넛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안 써요. 도넛은 이제 그러니까 명령어가 죽은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 종종 쓰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 도넛을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안 썼는데 이걸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도넛. 그러면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를 물어봅니다. 안쪽. 도넛이 원 2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의 원이 얼마냐? 20. 바깥쪽의 원이 얼마냐? 40. 클릭하면 그냥 이렇게 도넛이 그려집니다. 이게 도넛이에요. 도장 찍듯이 계속 클릭할 수 있습니다. 도넛입니다. 도넛은 몇 가지를 더 줄 수 있습니다. 도넛. 자,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를 40으로 줬습니다. 엔터.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를 20으로 줬습니다. 뒤바뀌었죠, 사이즈가. 근데 캐드가 알아서 바꿉니다. 또 하나,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4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40. 두 개가 똑같죠? 그러면 그냥 원처럼 그려집니다. 또 하나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됩니다. 이게 도넛의 용법입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엘립스는 타원이란 뜻입니다. 타원. 아이고. 타원입니다. 엘립스는 타원이에요. 타원을 그릴 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장축, 단축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옵셋 뭐 30, 옵셋 50 그리고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0, 그러니까 60으로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으로 했습니다. 자, 원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겠죠? 근데 타원은 찌그러진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 끝점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끝점을. 그러면 이렇게 중심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여기 중간에 축을 캐드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만큼 반쪽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게 타원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센터 방식이 있고 엑시스 엔드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엑시스 엔드 방식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첫 번째 축, 그러니까 축의 첫 번째 끝점, 축의 다른 끝점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축의 끝점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축을 다 지정하면 이 가운데가 그러니까 중심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점에서 끝점만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타원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센터 방식입니다. 중심에서 축의 첫 번째 끝점, 축의 두 번째 끝점. 그러면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두 가지 방식을 한번 다 해보시죠. 자, 치수를 하나 넣어드릴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타원을 이용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중심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옵셋으로 제가 20mm씩 옵셋을 했습니다. 자, 두 개는 외형선으로 바꾸고요. 라인 선을 정리했고요. 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시 챔퍼로 디스턴스 2mm짜리 멀티플 자, 이렇게 줬습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각지게 잘라낸 거고요. 선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기계 쪽에서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부르냐면 봉이라고 부릅니다. 봉. 이해되시죠? 버스 손잡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 손잡이가 길다란 봉이죠. 예, 이렇게 그립니다. 봉을 이렇게 그리고 말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아니 45도 안 되고, 이거 아니고 30도. 제가 이렇게 30도로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본 모양이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건 위에서 본 모양이라면 반대쪽에서 수직 쪽에서 본 모양이 있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라인, 옵셋 20, 라인. 자, 속성은 맞추고요. 중심선은 중심선끼리. 라인, 이 끝점 필요하고요. 여기 교차점 필요하고요. 여기 끝점 필요합니다.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자, 챔퍼, 멀티플, 라인.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즉 원을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자른 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우리 이거 굉장히 익숙한 모양이 나옵니다.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설에 가래떡을 만들죠. 그리고 가래떡을 비스듬하게 썰면 떡국떡이 나옵니다. 그죠? 그 떡국떡이 어떤 모양이던가요? 동그란 원이던가요? 아니면 타원이던가요? 예, 맞습니다. 타원입니다. 떡국떡이 바로 타원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을 때 타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타원을 그릴 때는 얘네들이 다 필요합니다. 중심선이죠. 그 다음 이 중심선과 이 사선이 만나는 여기가 바로 중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중심선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 다음 사선과 원이 끝나는 점도 내려와야 되고 사선과 원이 끝나는 점도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선과 전체 크기가 다 나와야 돼요. 엘립스 축의 끝점, 또 다른 끝점, 또 다른 끝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지우고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원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CAT 2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CAT 2급 시험에서 타원을 물어보는 문제가 꼭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타원을 그리는 방법을 모르면 CAT 2급을 못 봅니다. 심지어 이게 틀려가지고 5번까지 떨어진 사람을 봤어요. 이번에 5번째 붙었거든요. 4번 떨어졌구나. 4번 떨어지고 5번째 붙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는 저하고 같이 공부했거든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십자를 그리고 반지름 50인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트림을 할 거고요. 얘는 중심선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 30도짜리 하나, 120도짜리 하나.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아크 명령어는요, 아크라는 명령을 이용하셔도 좋고, 아크라는 명령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아크 명령을 쓰셔도 좋습니다. 아크 명령어가 생각보다 많아요. 홀을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시면
3포인트부터 시작합니다. 3점을 통과하는 아크입니다. 아크를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점 3개를 넣으셔야 아크가 그려집니다. 다시요. 아크는 무조건 점 3개가 들어가야 호가 하나 그려져요. 그래서 3포인트는 임의의 점 3점을 클릭하면 아크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각도, 그 다음에 시작, 중심, 랭슨, 길이입니다. 랭스는 길이죠. 그 다음에 시작, 중심, 각도, 시작, 끝, 각도, 시작, 끝, 접선 방향입니다. 다이렉션, 접선 방향을 말하고요. 시작, 끝, 반지름입니다. 센터, 스타트, 엔드란 얘기는 중심점, 시작점, 끝점이고요. 중심점, 시작점, 각도, 중심점, 시작점, 길이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3개하고 위에 3개가 똑같아요. 시작점이 첫 번째 점이 시작이냐 중심이냐, 두 번째 점이 센터냐 시작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 스타트, 엔드로 들어가는 얘네들은 안 써요. 그럼 이렇게 7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7가지예요. 자, 3포인트입니다.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러면 이와 같이 아크가 그려집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점 3개죠. 다시 봅니다. 시작, 센터, 엔드입니다. 시작점 여기, 원의 센터 여기, 그 다음 끝점 지정하면 이렇게 끝점이 그려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센터, 앵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20도입니다. 시작, 센터, 앵글. 시작, 센터, 그 다음에 여기다 각도를 입력합니다. 각도 120도. 자, 다시 봅니다. 자, 시작, 센터, 랭슨인데 이 랭슨은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랭스는 현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갑자기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고요. 여기에는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2가지가 나옵니다.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2가지예요. 자, 호의 길이는 호의 둘레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즉, 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의 둘레로 가는 이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현의 길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바로 이 길이를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크의 경우 이 현의 길이는 지름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지름이 결국은 현의 길이잖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요. 아크 시작, 끝, 이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의 길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의 길이는 지름보다 길 수가 없습니다. 지름보다 길면 안 나오죠. 그릴 수가 없으니까 에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지름을 50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현의 길이가 100보다 길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중심, 랭슨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0.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이 50이랍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중심, 100. 맞습니까? 100이면 지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짜리로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100짜리보다 길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끝, 120. 안 그려져요. 100보다 기니까 안 그려지는 겁니다. 그릴 방법이 없는 거죠. 캐드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100보다 작아야만 그릴 수 있는 거죠. 80. 그러면 이와 같이 도면이 그려집니다. 이게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는 이렇게 가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가는 바로 이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둘레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둘레로 가는 걸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랭스라는 건 바로 현의 길이고요. 시작 끝 앵글입니다. 시작, 끝, 그 다음에 120도. 시작 끝 각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시작 끝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 끝 접선 방향.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그리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옵셋 20mm 라인 적당히 선을 그렸습니다. 속성도 얘네들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챔퍼, 멀티플, 그 다음 라인,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속성도 맞췄고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도면이 있는데 지금 얘를 봉이라 그랬었죠. 이렇게 짧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버스 손잡이 봉 같은 건 어때요? 굉장히 길죠. 얘를 도면에 그대로 못 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적당히 자릅니다. 적당한 위치에서 적당히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 라인 이렇게 적당히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합니다.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시작 끝 접선 방향 시작 끝 접선 방향 이렇게요. 다시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시작 끝 접선 방향 시작 끝 접선 방향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인데 봉인데 이걸 설계자가 이게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서 설계자가 임시로 여기에 잘라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디렉션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시작 끝 반지름입니다. 시작 끝 반지름 50 엔터. 들어가죠? 다시 볼까요? 시작 끝 반지름 50 엔터. 다시 봅니다. 시작 끝 50 엔터. 어떻게 되나요? 방금 전 거하고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볼록하고 어떻게 하면 안쪽으로 오목합니다. 차이가 뭐냐면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시작점을 찍는 순간 이렇게 돌아갑니다. 시작점을 찍는 순간 이렇게 돌아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과제물 하나 해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앞으로 이렇게 한 장 넘기시면 이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넣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센터 X라인 0도 방향 하나, 30도 방향 하나, 90도 방향 하나, 150도 방향 하나.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바꾸고 중심 반지름 교차점에서 자, 반지름이 11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요건 기계 쪽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키홈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여기가 구멍이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축을 끼워서 같이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같이 여기다 홈을 끼워서 회전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같이 따라서 돌아가는데 구멍이다 보니까 얘가 헛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축과 구멍에 이렇게 같이 홈을 내고 여기다가 키를 꼽아 놓게 됩니다. 그럼 이 키 때문에 축이 돌아가면 얘도 같이 따라 돌아가는 그런 걸 바로 키홈이라고 해요. 이 키홈이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로 나옵니다. 치수를 보면 26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 그 다음 폭이 옵셋 3mm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속성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자, 이 아래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그 다음 여기 선정리를 할 건데 이걸 트림으로 자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트림 그러면 일일이 이렇게 앉아서 다 잘라야 돼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가운데를 여기 한 군데만 트림해 줍니다. 한 군데만. 원은 필렛이 안 돼요. 원은 필렛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 필렛 처리가 됩니다. 필렛 멀티플 먼저 필렛 반지름 0 멀티플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작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트림을 쓰지 않더라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서클 중심점 잡고 반지름 19.5 다시 이번엔 레이어를 그냥 갈까요? 서클 반지름 25 얘는 중심입니다. 중심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95 이렇게 됩니다. 옵셋 5mm 옵셋을 5mm 하는 건 뭐예요? 네, 중심선 그냥 자른이라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각각 이 중심선마다 원을 그리는데 그 원의 지름이 7mm입니다. 지름이 7mm예요. 서클 다이아메타 7mm 서클 다시 서클 이렇게요. 7mm입니다. 이 지름이 7mm예요.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 7m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에서 이 양쪽으로 3.5mm씩 옵셋하면 됩니다. 옵셋 3.5mm
마찬가지로 3.5mm, 또 3.5mm. 자, 속성은 맞춰줍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춰주시고요. 자, 아직 선 정리하지 마세요.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양옆으로 5mm씩 옵셋하면 됩니다. 옵셋 5mm, 이런 식으로 5mm씩 옵셋을 합니다. 자, 한 번에 다 끝났고 여기 가운데를 트림합니다. 트림. 그 다음 이 선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어머. 여기 옵셋 5mm 안 들어갔네요. 옵셋 5mm 여기 안 들어갔죠? 네, 4개씩이죠? 자, 다시 트림. 그 다음 선들을 정리하고요. 자, 마찬가지죠. 그 다음 여기 트림을 하나씩 해줍니다. 트림 하나씩 해주세요. 여기도 트림을 다 하나씩 해줍니다.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씩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쪽도 마찬가지로 대략 하나씩 트림 해줍니다. 이렇게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필렛, 반지름 0, 멀티플. 그러면 이쪽 사라졌다. 다시 필렛, 반지름 0, 멀티플. 그리고 나중에 또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기가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겁니다.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가고 반지름이 22인 원입니다. 접하고가 아니고 통과한 원입니다. 양 끝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인 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서클 끝점에서 반지름 22인 원, 다시 서클 끝점에서 반지름이 22인 원. 바로 이 두 개의 교차점에서 원을 그리면 이 점과 이 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 점에서 22인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점에서 22인 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두 원의 교차점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 교차점에서 22가 되고 교차점에서 22가 되는 겁니다. 서클 교차점에서 22 이렇게요. 그러면 트림으로 지우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점을 중심으로 시작을 여길 잡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시작을 여기로 잡으면 이렇게 돌아가요. 아크,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22. 맞습니까? 자요.
시작을 여기로 잡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거꾸로 잡으면 시작, 끝, 22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 끝, 22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시작, 끝, 22 시작, 끝, 22 시작, 끝, 22 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아크에 대한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드로잉 명령어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아있죠? 한 10분 정도 시간 남아있으니까 마저 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